자, 수업 시간에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설명했기 때문에 보충학습으로 법치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예요. 법치주의라는 건. 과거의 왕정시대 때는 사람에 의한 지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법에 의한 지배. 자, 우리가 보통 뽑아놓은 국회의원, 간접정치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이제 전체적인 국가의 그 방향성을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법치주의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국가 권력의 구성이나 정치 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법에 근거해야 된다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이거와 상치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도 결국은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도록 한다라는 게 이 목적입니다. 자, 이거의 목적은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를 제한한다. 과거부터 우리가 그 하나나 둘에 의한 그 왕권 정치, 또 신권 정치, 그 다음에 뒤에 가도 우리가 독재 정치에 의해서 국가의 권력이 잘못 남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법을 적용합니다. 자, 그럼 법치주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하나는 형식적 법치주의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자, 앞에서도 법의 적용에 의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듯이 여기도 두 가지의 법치주의를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의미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명확한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걸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결국 뭐냐면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 결국은 통치가 합법적이기만 하면 독재 정치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은 법에 만약에 히틀러 법이라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럼 국가가 국민들이 그거를 지켜야겠죠.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만 법이 이렇게 적용이 돼 있다면 독재 정치의 정당화가 될 수 있는 논리로 될 수 있다. 자,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에 80년대, 87년 그 전에 1970년대 유신헌법이라는 게 있었죠. 그 법에 형식적으로 따르다 보면 형식적 법치주의에 의해서 독재 정치가 옹호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 오늘 4년에 대통령을 하다가 법을 다시 바꿔서 내가 10년을 하겠다. 그럼 그런 것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따라서 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뭐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되고, 합법적이라는 얘기예요. 제정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이 부합해야 된다. 자, 과거에는 그냥 헌법이 제정됐다면 그게 아니고 이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을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합법성에서 뭐가 들어간다? 정당성도 들어간다. 자,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독재 정치는 지양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위헌법률심사제. 자, 만약에 잘못된 법이 있다면 그게 실질적 법치주의에 잘못됐다면 이것들 위헌법률에 의해서 법률을 변경하거나 그 다음에 폐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법치주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결국은 절차적 합법성의 내용의 정당성을 모두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우리는 강조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법에 의해서 통치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또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둘 다 필요합니다. 근데 형식적 법치주의가 악용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현대 민주정치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오늘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